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애플 3,500조 돌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인이 쓸어 담는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4,600명이고요. 현재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안 바란다 했죠. 제가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말씀드렸고요. 2만 명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하냐? 제가 2021년도에 급등이 많이 나왔던 테마주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정리집을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나눠 드리는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들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제 이 애플 3,500조 돌파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그 이유는 사실상 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했던 금리 인상의 영향이다. 1월 14일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이 되고요. 이 금통위에서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증시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1월 14일까지 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1월 12일에 있는 나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회담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나토, 그러니까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해결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해결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 14일, 1월 12일까지는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무조건 이슈 있는 기업들 또는 중요한 기업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뭐다? 최근에 애플이 3,500조를 돌파를 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저평가 종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 중인.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애플이 사상 첫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3조 달러가 약 3,500조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3,585조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 그리고 니온 게이자 게이자의 신문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3일 미국 나스닥에서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애플 주가는 이날 역대 최고가인 182.8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고 2년 뒤 2020년 8월 2조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불과 1년 4개월 만에 3조 달러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 2,200조는 무려 1,300조 원 웃도는 규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싹 다 합쳐도 애플을 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단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코스피 안에 누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랑 솔직히 애플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플의 거의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한 9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의 크기입니다. 그 뜻은 뭐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나 코스피가 좀 저평가돼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뜻은 뭐냐고 저 거의 뭐 미친 듯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상 9배 이상 뭐 뛴다는 거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만 저평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가격이 작네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은 높지만 저평가돼 있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을 했고요. 다우 공업지수 30종 평균과 스탠더드앤푸더스 S&P 500 지수 27%를 웃도는 성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액티브죠. 패시브 증시와 비슷한 흐름이 아니라 증시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이나 성장성은 당연히 탄탄하고요.
애플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폰은 올해도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가 판매 호조인 가운데 상반기 보기보다 아이폰 SE의 신제품을 2년 만에 선보이면서 또 뭐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TV와 애플 뮤직 등 미디어 서비스 분야 매출 성장은 추가적으로 주가 부양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OTT니까 성장세가 나와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거나 기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 만한 것들이 아니라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애플카와 그리고 애플 글라스라는 거죠. 소문만 무성하던 미래 신사업이 올해는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하반기 중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애플 글라스는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VR과 메타버스 시장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애플 목표가를 기존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하면서 애플 증강현실 AR과 VR 기기 출시로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R 기기와 VR 기기를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올해 출시된다. 이거는 조금 힘든 게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애플 글라스가 하반기에 나온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이미 우리가 흔히 메타,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뭐 만들었습니까?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기 이미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애플이 만든다는 게 말이 뭐 안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애플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AR과 VR에 애플이 지금 투자 중이다. 그리고 개발 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정확히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애플 AR 헤드셋입니다. 하반기 출시 디스플레이가 3개 이건데요. 집중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장 조사 업체 디스플레이서 플레이 체인 컨설팅은 2022년 디스플레이 산업 예측 10가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의 AR 헤드셋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총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3개라는 거죠. 마이크로 율광 발광 다이오드 이게 OLED 2개와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아몰레드 1개로 구성이 됩니다.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몰레드와 OLED 다들 여러 번 들어봤을 거고 소니의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이크로 OLED는 메인 디스플레이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다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고 AR 기능뿐만 아니라 VR도 구현을 합니다. 라이다 센서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있고 라이다 센서라는 거는 주변을 이제 이 파악할 수 있는 센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구조물이라든가 구형물, 아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라이더 센서가 이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걸어가면서 주변의 구형물을 이제 VR이나 AR에 좀 형성해낼 수 있는 내가 쓰고 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전문가로 잘 알려진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마크 거먼 기자는 애플이 첫 AR 헤드셋을 선보이며 게임, 미디어, 통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체 시스템온 칩인 M1 프로와 M1 맥스를 탑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 영화도 보고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및 고급 기능을 구현하는 만큼 수천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천 달러라는 거는 이제 뭐 천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몇 백만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략 한 359만 원 정도는 하겠다 싶은 거죠.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쓰는 이 헤드셋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좀 비싼 편이에요. 물론 가격 대비해서 막 두 배, 세 배는 아니지만 비싼 편입니다.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가 거의 한 100만 원 근처다 보니까 애플 가격은 한 359만 원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냐. 첫 출시니까. 원래 첫 출시는 비쌉니다. 나중에 상용화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애플은 AR 헤드셋 관련 인력 모집도 꾸준히 진행하며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애플은 메타 가상현실 기기인 오큘러스 홍보 담당 인원을 영입해서 AR, VR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에서는 AR 헤드셋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VR까지도 지원을 하고 게임, 미디어, 통신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솔직히 말하면 고급화된 AR 헤드셋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아, 지금 애플도
메타버스 그중에서도 AR 헤드셋 그리고 VR 헤드셋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구나. 그중에 AR이 좀 더 집중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가상이 포함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지금 그냥 화면을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눈앞에 이제 뭐가 가상이 튀어나오는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가상현실 VR은 완전히 그냥 세상 자체가 가상인 거고 그래서 현실에 가상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애플만 투자 중이고 애플만 개발 중이냐? 애플만 개발 중이야? 그게 아니라 이거죠. 최근에 퀄컴입니다. 퀄컴도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초경량 AR 글라스용 칩을 공동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 칩 업체 퀄컴은 4일 증강현실 AR 글라스 등에 탑재될 AR 칩을 마이크로소프트 MS와 공동 개발하기로 밝혔습니다.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어문 최고경영자 CEO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맨덜레이 베이 호텔에서 프레스 행사를 열고 MS와 함께 맞춤형 AR용 스냅드래곤 칩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스냅드래곤은 퀄컴이 자사 칩에 붙인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을 부르는 게 이제 보통 삼성은 뭐라 불러요? 엑시노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엑시노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스냅드래곤이라고 이제 부르는 어, 전용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의 고전력 효율의 초경량 AR 글라스 등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3차원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개발 중이라는 거죠. 쭉 보시면 어머원 CEO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자동차 뼈대에 해당하는 셋시처럼 여러 차량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차량 기능을 한데 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셋시를 강화하겠다고 내중률을 유용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운전 보조 기능 및 자율주행 지원하는 스랩드래곤 라이드 그리고 이동통신 5G와 와이파이, GPS 통신 서비스를 진행하는 뭐 스냅드래곤 오토 커넥티비티 뭐 클라우드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무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스냅드래곤 카투 클라우드 등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AR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메타버스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돈이 되고 지금 애플이라든가 지금 퀄컴이라든가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애플이랑 퀄컴이 지금 투자 중이다. 그러면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중이에요. 그럼 누가 빠질 수 없습니까? 삼성전자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확 키우는 삼성 AR 글래스 기업 지분 인수 추진에 나섭니다. 쭉 보시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AR 글래스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기술인 AR 글래스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올려 글로벌 빅테크 메타버스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AR 글래스 업체 등과 지분 투자를 협의 중이고요. 삼성이 접촉하는 기업들은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광학 모듈로 AR 글래스에서 기존보다 더 넓은 화각을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뭐냐? 영상의 시야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보고 요 정도에 이제 빛이 샌다. 그럼 뭐예요? 요 정도에서는 이제 진짜 내가 밖에 보는 현실이 보이는 거고 여기서만 AR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넓힌 거죠. 아예 빈틈이 없게끔. 쭉 보시면 메타버스 시장에서 AR 글래스가 필수 기기를 떠오르면서 기술적 차별화를 위해 기업들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있는 거 인수하는 게 빠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흐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AR 글래스 기술 중에서 특히 웨이브 가이드 관련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송수진 기능, AR 글래스 관련 부품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광학 모듈을 기반으로 한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 보완적으로 그건 전해져 있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 뭐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온 빛을 꺾어서 사용자가 보는 글래스에 투사하는 기술로 스마트 글래스 기술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라는 거고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뭐야 이
안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경이 있으면 이 안경 앞으로 보이는 이거를 이제 잘 이제 표시하게 되는, 이거를 정말 깔끔하고 화질 좋고 좋게 표시하는 이 기술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이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얻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계에서는 AR 글래스 기술만 확보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메타버스 관련 칩셋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 등이 있는데, AR 글래스를 확보하게 되면 부품부터 플랫폼까지 수직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거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삼성 전용으로 삼성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워치, 삼성 AR 글래스 등등해서 삼성 걸로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웨이브헤드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뭐 디지렌즈의 UDC 벤처스 등과 함께 또 이제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 AR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빠지지가 않는다. AR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상현실도 중요하지만 AR도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애플과 MS와 퀄컴과 그리고 삼성이 투자하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R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 관련주는 결국엔 디스플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랑 기술력 가지고 있는 영우 DSP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고요. 옵트론텍이 AR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저점을 찍어줬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는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흐름상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뛴다 그러면은 최근 고점 라인 때 돌파하면은 그 이상 고점 라인 때, 그래서 순차적인 상승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R 관련주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가지시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원자재 관련된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과연 뭐가 수요가 제일 많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 그 내년이죠. 왜냐하면 이게 2021년 12월 17일 기사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석탄 수요가 역대 최대 갱신할 것이다. 석탄 발전 증가 영향이다라고 하는 건데, 쭉 보시면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 세계 석탄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 영향으로 갑자기 안 쓰던 석탄을 뭐 미친 듯이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2021년도에는 세계에서 석탄 화력 발전과 시멘트, 철강 제조 등에 쓰인 전체 석탄 수요가 약 6% 증가해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3-14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봤으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탄 수요 증가는 결국 화력 발전입니다. 세계 석탄 화력 발전량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9% 늘어나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친환경으로 메꾸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친환경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전력난이 생기는 거고, 그 전력난을 메꾸려고 다시 화력 발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화력 발전을 놓을 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4% 줄었으나, 다시 이제 전력 수요 회복이라든가 저탄소 발전 성장 속도를 넘어서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석탄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에서는 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친환경을 올리면서 석탄을 줄이는 거니까 당장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급감한 석탄 화력 발전량이 약 20% 반등을 하면서 2020년도에는 아마 충분히 이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역대 최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석탄 발전 수요가 2022년도가 역대 최대라고 예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누가, 네, 인도네시아가 석탄 공급 제한에 지금 태클을 걸었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한국의 석탄 수입량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발전 철강 시멘트 업계의 생산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현재 수급 상황이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리고 뭐 미칠 영향 없겠지만,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산 단가 인상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출을 하는, 이 수입을 하는 국내에서 양이 얼마냐? 20%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라는 거고. 그리고 수입 비중의 절반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업계에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수출을 제한한 종류 중 하나가 바로 발전용 유연탄입니다. 이 발전용 유연탄이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한다면은 흔히 아까 얘기했던 전력, 시멘트, 철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석탄 가격에 따라서 이 업체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렇게입니다. 내달부터 2월부터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멘트 값이 약 18% 이상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18%지 20% 인상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양이죠. 그래서 유연탄 등 원가 상승이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시멘트 가격이 약 18%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유연탄과 요소수, 물류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조치고요. 쭉 보시면 벌크 시멘트 가격을 약 18%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연탄과 요소수, 전력비, 물류비, 환경부담금,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고요. 특히 뭐다? 유연탄 국제 시세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석탄 안에서도 유연탄이 너무나도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 제한을 건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유연탄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시멘트 업체는 러시아, 호주산 유연탄을 수입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유연탄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아마 가격을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요소수는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요. 요소수는 이제 시멘트 제조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필수로 사용하는 원부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18%가량 2월부터 오를 예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뭐 시멘트 가격이 뭐 올라가는 게 뭐 중요한가? 이게 뭐 단기간에 들어가는 문제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왜?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죠.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 과잉 우려할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뭔 소리냐?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올해 1분기부터는 고가 주택 매입,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조사에도 순차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어쨌든 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023년 54만 호를 포함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미분양이 날 수 있을 정도로 56만 호씩 매년 공급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한번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 들어가라. 뭐 그 정도로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 8천 호고 지난해가 46만 호고 최근 10년 평균인 46만 9천 호를 상회를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 32만보다 약 3만 5천 호 증가 아니라 35만 7천 호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 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작년 11월 1주 6개에서 12월 4주 30개까지 확대가 됐으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공급이 너무나 많게 정말 과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게 뭐냐? 당연히 시멘트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 수요는 아마 계속 늘어나거나 계속 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가격이 원가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안 쓸 수 없잖아요. 안 쓸 수 없으니 당연히 비싸더라도 수요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를 우리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멘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한일 시멘트고요.
그리고 고려시멘트, 그다음에 삼표시멘트, 좀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바닥에서 이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시멘트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셔라 말씀드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중요하고요. 시멘트 관련주 오를 수 있고 상승할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아니 아까 전에 2만 명 구독자 이벤트, 아까 2021년 테마주 총정리집 이거 무료로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저렇게 뭐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우상향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매일 나눠줄 순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나 강의나 매매법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또는 갤럭시 안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들어가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이게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제 이슈라든가 뉴스를 정리해드린 장전 시황입니다. 연구소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라든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를 내가 이 2021 테마주 총정리집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김동석의 리얼 주식 구독자 2만 명 달성 이벤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뭐 2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1 시인 테마주 총정리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드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만 드립니다. 이거 체크 가능하고요. 꼭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르신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시고 이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미 어플 밑에다가 참여 완료를 1000명이 넘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 완료 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자료집은 1월 9일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에 나눠 드리니까 그때까지 이벤트 참여하시고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플 들어와서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2만 명 달성 이벤트 누르고 들어와서 거기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어 들어와서 구독하시고 참여 완료 다시면 모두에게 무료로 1월 9일 이후에 나눠드리고요. 종목 같은 경우 매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1월 6일 추천주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1월 7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1월 7일 추천주가 뭔지 들어와서 무료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2월 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7.7%였고요. 뭐 13%, 30%, 17%, 15%, 14%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승률도 77%였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1월 종목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7일 무료 추천주, 리얼 추천주 올라가면은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장 시작 전 시황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뭐 안철수 홍준표에서만 2차 VI 상한가 몇 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봐도 오늘 뭐가 대장주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 매일매일 장전에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연구소 극비 자료에 들어가시면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테마주를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시면 뭐 기법에 대해서 뭐 예시 자료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올려놓은 테마주 기술적 분석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나하나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매매법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